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클래스팅 기초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거고요. 순서는 한 5단계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개설, 공간 활용하기, 수업 운영하기, 구성원 초대 및 관리, 학습 및 과제 관리하기 이렇게 5단계로 볼 텐데요. 클래스 개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개설에서는 저희가 클래스팅 연수랑 유용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입문이랑 뭐 클래스 만들기, 프로필 설정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새로워진 클래스 관리라는 부분과 뭐 무료로 시작하기, 도입 문의, 다양한 버튼들이 있죠. 일단 클래스팅 연수를 클릭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연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팅 연수에서 이런 정보들 빨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를 클릭하시면 선생님들 신학기 때 학생들 이제 클래스팅에 초대하거나 학부모님께 가정통지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준비하시는데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 이 유용한 자료에 계속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용한 자료에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들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정보들 보시는 것처럼 준비 중인 것들이 있는데 계속 준비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새학기 준비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도입문의 버튼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입문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수를 들으시고 학교에서 단체로 연수를 우리한테 맞는 연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도입문의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기관 종류 같은 거 선택하시고 아래 내용 입력한 다음에 동의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에 맞춤 연수를 희망하신다면 이 버튼 눌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로그인을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이나 아이디, 그리고 뭐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소셜 계정 구글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등록된 아이디가 있어서 지금 바로 들어왔고요. 선생님들께서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이 홈을 만나게 됩니다. 홈에서 만나게 되면 지금 저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정아라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공지 내용들, 제가 가입한 클래스 내용들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학교에 대한 소식도 함께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 클래스 만들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는 여기 클래스 바로가기 아래 보시면 초록색 버튼으로 눌러달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클래스를 만드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래스 바로 가기를 시작하면 처음으로 선생님께서 어떤 학교이신지, 어떤 기관이신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해당 소속 학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내 학교 기관 등록하기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우선 등록된 기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저는 3학년 4반 사랑반으로 하고, 네, 다시 만들게요. 제가 엔터를 쳐가지고 넘어갔네요. 네, 3학년 3반 사랑반으로 하고 연도와 학년 그리고 소개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해당 학년과 그 다음에 연도를 선택을 해주시고 소개글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개설이라고 하면 자 이제 프로필 설정이 나옵니다. 프로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개설한 클래스마다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에서는 양혜준 선생님으로 제 프로필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선생님의 학년 정보 업데이트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5학년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3학년을 맡게 되는 걸로 지금 개설을 했죠. 그럴 경우에는 3학년으로 수정이 되는 게 맞다
라고 하신다면 확인을 눌러서 학년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설되면 가장 먼저 선생님의 개설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며 시작을 위한 팁을 제공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공간 구성이랑 이제 뭐 중요 구성원 설정이나 글쓰기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클래스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클래스 개설까지 했죠. 이어서 이제 공간 활용하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활용하기에서는 공간과 공간 모음이란 어떤 것인지 저희의 기본적인 단위이죠. 그래서 공간과 공간 모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요. 공간 모음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간별로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학급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번에 클래스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들기에 앞서 공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공간 모음인데요. 이 아래 보시면 두 개가 있죠. 공지사항과 자유공간인데 이것이 저희의 가장 게시판과 같은 단위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모음 안에 만들 수 있고요. 공간 모음은 이러한 공간들을 유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세요. 그 묶는 상위 개념이고요. 이 공간 모음 기준으로 그래서 유목화되어 있잖아요. 접었다, 폈다 하면서 좀 더 간결하게 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 모음을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이런 모두를 위한 공간 같이 상위 개념인 유목화할 수 있는 그룹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류이죠. 공지는 여기 있으니까 학습과 소통으로 하나 더 공간 모음을 두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 모음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네, 공간 이름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학습이라고 하고 공간 모음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공간 아래에 학습이라고 새로 공간 모음이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어서 소통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간 모음을 만들면 총 3개의 공간 모음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공간 모음이 생겼는데요. 공간 모음을 이제 정렬할 수 있어요. 정렬은 가나다순을 따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두를 위한 공간은 공지 개념이니까 가장 상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지라고 해서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통 같은 경우는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사항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 모음 정렬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이어서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지 공간에다가 공간 모음에다가 학부모 게시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공간 모음 옆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 있어요. 더하기 버튼. 해당 공간 모음 옆에 아래 들어갈 공간을 만들려면 그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저는 학부모 게시판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 추가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학부모 게시판이 공지 아래에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 모음 아래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목화하여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지랑은 조금 결이 맞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 모음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공간 모음을 이동시키면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정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정에서 공간 모음 선택을 소통으로 바꾸고 아래로 내려가서 변경사항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소통 아래에 자유 공간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제가 또 이제 공간을 바꿀 때 여기 아래까지 내려가서 변경사항 저장을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공간을 그냥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PC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안 누르시고 엔터키를 눌러서 좀 더 빠르게 공간 이름이나 수정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간을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리고 공간 모음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개설된 공간을 성격별로 관리가 된다면 더 편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공간을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연수에서도 한번 다뤘었어요. 그래서 해당 링크는 저희가 채팅창에도 공유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공간 설정부터는 선생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미리 생성한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별로 구성원 활동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공지사항을 예를 들어서 먼저 해볼게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성원 선택을 이렇게 한 명씩 뭐 선택을 하셔서 추가하셔도 되는데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모두가 봐야 되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한 번에 클릭하셔서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새로 전입을 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아이디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한 명씩 찍어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구성원 자동 추가라는 버튼을 활성화시켜 놓는다면 언제든지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관리하시는데 좀 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을 선생님만 작성을 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확인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지 이제 공간이 좀 더 깔끔하게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게시글 쓰기 허용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는 글을 쓰지 못하고 댓글 쓰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댓글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같은 경우에는 글에 대한 어떤 좋아요, 그 다음에 어려워요, 확인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하는 건데 이 반응하기 같은 경우만 허용을 한다면 이 게시판 관리가 되게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경사항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는 제가 여기에 사람이 없었는데 모두 추가했기 때문에 구성원이 모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공개 공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라 선생님께서도 개인 연구용으로 비공개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엔 학부모 게시판을 비공개 공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공개 공간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별 활동이나 학부모와의 소통, 아니면 이제 정하라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개인 연구에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학부모 게시판을 설정하는 것을 보시면 학부모 게시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할 때는 톱니바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톱니바퀴를 눌러서 자 이제 비공개 공간으로 설정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시고 여기에는 학부모만 들어오면 좋겠죠. 학생들은 볼 수도 없게 하고 싶다면 이제 구성원을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비공개 공간 한 명씩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면 구성원 자동으로 추가가 있었는데 비공개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추가는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생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만 계신다면 선생님만 보시는 거고 선생님이 추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비공개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물쇠 모양이 공간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간은 오직 관리자가 허용한 인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 버전에서는 게시글 작성 시 대상 선택으로 비공개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이제 비공개 공간을 통해서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다른 글과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간 구성원을 선생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어떤 부모님과 1대1로 채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클래스톡으로도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소통도 좀 더 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연수 클래스에서 계속 꿀팁들을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 클래스에 가입하시면 좀 더 다양한 꿀팁들 계속 올려드리니까 꼭 연수 클래스 문자랑 메일이랑 이렇게 안내 받으셨을 텐데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공간 보관입니다. 공간 보관. 이 공간 보관 같은 경우에는 전면 등교 시 원격 수업은 활용하지 않겠죠. 지금 제가 원격 수업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럴 땐 공간 보관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공간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면 등교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공간 설정에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공간 보관이 있습니다. 공간 보관을 클릭하시면 공간을 보관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습 아래 아까 1조, 2조 아래 원격 수업이 있었죠. 근데 사라졌습니다. 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열람만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된 거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내가 참여한 공간 옆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모든 공간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원격 수업 보관함이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역시 비공개 공간처럼 앞에 표시를 바로 해드립니다. 이 보관 공간 같은 경우는 박스 모양을 보여드려서 네,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공간 보관했을 경우에 이 공간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추가 활동이 불가능한 거지 네,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자 표시가 된 공간 보관에서 지금 보관 취소를 클릭을 한다면 네, 다시 학습이라는 공간 모음 아래 1조, 2조 아래에다가 원격 수업이라는 공간이 다시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성원도 설정할 수 있고 원하시는 대로 비공개 공간도 설정할 수 있고 또한 원하시는 대로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보관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공간 모음부터 그리고 공간 설정까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겠죠? 그러면 이 수업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글쓰기랑 구성원이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석부와 원격 수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쓰기부터 볼 텐데요. 글쓰기는 정말 다양한 서식과 넉넉한 첨부로 글을 강조하여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시 저장 글을 통해서 우선 글을 작성해 볼 텐데요. 먼저 서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네, H1 같은 경우는 글자를 제일 크게 만드는 겁니다. H1을 하면 커지고 H2는 그 다음 커지는 글씨겠죠. 그 다음에 뭐 블록이라든지 기울임이라든지 밑줄이라든지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강조하시고 싶을 때 이렇게 텍스트 서식을 적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강조해야 될 때 아니면 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이 텍스트 모양을 클릭하시면 네,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단계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런 하이라이트를 하셔서 좀 강조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문구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번호 대신에 점을 표시를 한다든가 좀 더 가독성이 높은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를 가장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첨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모양은 딱 봐도 이미지를 첨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진 모양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한 장만 첨부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동시에 여러 장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장 첨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사진 모양을 클릭해서 동시에 올리고 싶은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열어준다면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장의 파일이 여러 장의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일도 첨부하실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글 문서든 뭐 PDF 문서든 이런 파일 공유하실 때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파일 모양, 클립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뭐 파일로 첨부하셔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로 첨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엑셀 파일도 모두 첨부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동영상 첨부도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 첨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고 싶은 동영상이 있을 경우에 이 동영상 모양을 클릭하시고 올릴 동영상을 클릭하면 이제 변환 절차를 거칩니다. 변환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학생들이 그냥 다운로드 받지 않은 채로 이 온라인상에서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변환하여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유튜브로 공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자료가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공유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텍스트만 공유하신다면 학생이 이거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어렵겠죠. 그럴 때 이 링크를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 모양 있죠. 네, 이 링크 모양을 클릭하셔서 네, 복사했던 링크를 붙여 넣으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미리 제공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링크 모양까지 눌러가지고 링크를 미리 보기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임시 저장을 하고 제가 스마트폰에서는 또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왔고요. 제 클래스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메뉴가 안 보이죠.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더보기 버튼, 이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제가 임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임시 저장글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컴퓨터에 있는 사진 말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올려야 될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주고받지 마시고 임시 저장한 다음에 가서 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올리실 때, 자, 똑같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제 마우스를 찍어서 올려볼게요. 찍어서 올리실 수도 있고, 동일하게 보관함에서 여러 개를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 사진 추가할 때, 그럼 동시에 몇 장까지 가능한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50장까지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별 걱정 없이 선생님께서 올리시면 되시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동영상 모양을, 여기 동영상 모양 똑같죠? 이 동영상 모양 클릭한 다음에 동일하게 촬영해서 올리실 수도 있고, 보관함에 있는 거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동일하게 핸드폰에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핸드폰에서 지금 올릴 사진들을 다 정리했으니까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를 했고요. 그럼 돌아와서 자, 어떻게 게시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에 지금 제가 핸드폰에 게시한 글이
동일하게 PC상에서도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핸드폰에서 제 마우스 찍었는데, 네, 마우스도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다음 수정을 했을 때 뭐 공간을 옮기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옮겨주셔도 되고, 태그를 바꾸고 싶다, 태그 바꿔주시면 내용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를 어떻게 쓰는지, 알림 같은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에서 공지로 등록하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공지글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공지글로 발송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지가 설정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공지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지라는 글을 미리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게시된 글을 학생들이 받아쓰기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이 공지 예전에 알림장으로 많이 쓰시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컨트롤이랑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웹 크기에 맞게 알아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받아쓰기를 하셔도 되고 더 강조해서 쓸 수도 있겠죠.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 활용하셔서 학급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지 같은 경우에는 게시와 동시에 모든 공지에도 공지사항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공지글을 쓰실 때는 그냥 여기에서 바로 쓰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지를 했죠. 알림은 모든 게시글이 작성될 때마다 가기는 하는데 공지는 다른 점이 이 제목이 함께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그 제목을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을 아까 봤었죠. 네, 홈에서 제가 방금 공지를 썼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공지가 이렇게 3학년 4반 사랑반에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에서도 바로 최근 공지를 확인할 수 있고 안 읽었기 때문에 안 읽은 확인도 그다음에 여기에 빨간색으로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안 읽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지 않은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그 해당 공지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시글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엄청 좋아졌고 그리고 이전에 읽음 확인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모든 게시글이 다 누가 읽었고 누가 안 읽었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읽음을 클릭하시면 지금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성원 활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내가 필요한 게시글만 찾아보고 싶어 할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으시죠.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게시글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찬이 학생이 어떤 글을 썼는지 궁금하다. 우리 자녀가 오찬이다. 어떤 글을 썼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오찬이 학생이 이전에 썼던 글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찬이 학생의 글을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쓴 글에도 이렇게 좋아요, 확인했어요, 어려워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읽음 확인도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학부모님이나 뭐 선생님과 소통도 바로 댓글이랑 답글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진행이 되는 공간 안에서, 이 게시글 안에서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생님이 본 강아지들 사진으로 첨부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구성원의 활동에 대해서 게시글을 찾고 어떤 활동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가능한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진과 동영상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시죠. 이제 저희는 공간 단위로 앨범처럼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간에서 사진, 동영상 보기를 이걸 클릭하시면 이 공간에서 올렸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사진 중에 내가 받고 싶은 사진이 이거다라고 하면 클릭해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시고요. 이 2022년 1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올라가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똑같습니다. 동영상도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운로드도 다 가능합니다.
다양한 노트들이 있죠. 제 목소리가 나왔죠. 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클릭한 다음에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간별로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제가 사진을 올렸었는데 올린 사진과 동영상들 다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꿀팁입니다. 이제 사진, 동영상 모아보기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별로 사진을 한 개, 그리고 게시글 한 개당 사진 한 개씩 올리는 활동을 한다면 제가 저번 연수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러는 것처럼 하나의 완성된 사진이 보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나눠서 이런 활동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정하라 선생님께서 예시 들었던 것 중에 오늘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이어서 답변하는 걸 했었는데 학생들이랑 그냥 그림도 이어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맑았다가 이렇게 흐려지다가 망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웹툰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이런 활동도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부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출석부는 저희가 이제 앱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출석 확인이 되고요. 뭐 PC로든 핸드폰으로든 이렇게 서비스에 들어오게 되면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출석 체크가 되고 만약에 이 김은 학생 같은 경우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 확인이 안 된 오늘 이거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안 갔고 제가 저번 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X 표시된 거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유가 있어도 출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네트워크 오류 때문에 출석을 못했다라고 하면 출석 사유를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생기부 작성 시즌이 되면 출석 기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출석 기록 다운로드는 월 단위로 선생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다운로드 엑셀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출석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도 있으실 텐데요. 클래스팅은 선생님께서 가장 익숙한 줌과 연동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원격 수업이 가능한데요. 원격 수업을 연동하는 것은 1회만 클래스팅에서 줌과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줌 연동하기는 어떻게 하냐? 이제 실시간 수업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줌 연동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절차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에 연결할 줌 계정을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소셜 계정으로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는 절차가 이 앱에 접근하는 걸 허용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다 허용하시고 승인하시면 이제 이게 줌과 클래스팅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줌 연동하기였는데 줌 수업 시작하기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줌으로 수업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줌 수업 시작하기를 제가 누른 거에서 실시간 수업 참여하기 버튼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들어오신 건데 이 줌 링크 생성에 있어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일일이 선생님께서 링크 공유하고 뭐 비밀번호 공유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학생들은 클래스팅에서 해당 공간 안에만 있으면 자동으로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먼저 혹시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클래스팅 연수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공간에서 실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 참여하기 이렇게 링크 따로 필요 없이 버튼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매번 그냥 암호화된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링크를 뭐 외부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선생님이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되풀이되는 회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줌 링크를 그냥 공간 소개에다가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그 링크를 유지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쓰기는 어떻게 하고, 사진도 어떻게 첨부하고, 그다음 구성원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석부는 언제 자동으로 출석이 되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격 수업은 어떻게 연결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성원 초대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새학기 초대할 때 무엇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얼마나 간단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 클래스에서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그리고 크게 보이죠? 구성원 초대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 초대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제 클래스 코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클래스 코드를 만약에 입력을 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학급 SNS가 있다 아니면 가정통신문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초대 문구를 복사하셔서 거기에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학생 전화번호를 관리를 하신다면 여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는 문자는 또 무료 발송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안내할 때 이렇게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다면 간단하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꿀팁이죠. 선생님들께서 엑셀로 아마 관리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학생 정보를 엑셀로 많이 받으실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엑셀을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 이 엑셀 정보를 전화번호만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일이 입력하실 필요 없이 엑셀이 있다면 이렇게 확인 발송해가지고 한 번에 11명의 휴대폰 전화로 이 초대 문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구를 보내면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 스마트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를 보내면 보시는 것처럼 3학년 4반 사랑반 그 클래스 이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가입 링크가 보내지는데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 링크만 클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만약에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앱 설치로 연결이 돼서 다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열기를 클릭한다면 네, 이렇게 회원 가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회원 가입이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 가입과 학생 회원 가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유튜브에 2분 안 되는 영상으로 다 작성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원가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학생이라는 입장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일하죠. 선생님들께서 클래스 개설할 때도 프로필을 물어본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김현수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도 이제 프로필을 여기서 어떤 걸 쓸 건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정보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학생이 만약에 2학년이었겠죠. 올해 3학년 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면 이 3학년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죠? 벌써 다 들어왔어요.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학생이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 관리도 중요하겠죠. 구성원 관리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관리가 편하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만약에 두 분이 계시다면 두 분은 관리자로 권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학생 중에 이름을 잘못 입력하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다면 이름 역할 변경을 통해서 학생을 뭐 오찬이 1번으로 해서 수정을 하면 선생님이 먼저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뭐 역할을 잘못 들어왔다라고 하면 학생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권한을 자유롭게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학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탈퇴시키기를 클릭하셔서 학생을 탈퇴해 주시면 학생은 이 공간 구성원, 이 클래스 구성원에서 빠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탈퇴를 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이 클래스에 초대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겠는 인원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간에서 이 클래스에서 아예 차단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 차단을 할 경우에는 아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클래스에서 아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작성한 글이나 이런 것들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걸로 변경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클래스를 좀 흐리는 안 좋은 친구가 들어올 때는 이런 차단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구성원 초대가 얼마나 간단한지, 그리고 구성원 관리는 한 명별로 얼마나 자유롭게 관리가 가능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습 및 과제 관리인데요. 자, 학습 및 과제 관리 일반 과제랑 과제 배부, 그리고 참여 리포트, 자료실 과제, 커뮤니티 자료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모든 과제에서 과제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과제를 클릭하시고 자, 과제 체험하기로 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네, 동일한 글쓰기 양식이죠. 근데 다른 거는 마감 일시랑 대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해주셔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배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배점은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한번 배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배점 없는 과제를 냈고요. 저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 과제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배부받은 과제가 뭐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과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과제 내용을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출이 완료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결과 보기를 하면 해당 친구가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냈는지도 한번 보려면 지금 저희 다른 팀원분들도 함께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태 표시 부분들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냥 이동하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확인하기 하면 그 친구의 과제는 확정이 되고 수정은 안 되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확인을 통해서 과제를 마감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명밖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제출률이 나오죠. 그리고 평균 점수는 배점 없는 과제를 냈기 때문에 배점 없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제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상태값으로 미제출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준원 학생 같은 경우는 과제를 냈기 때문에 확인 완료, 그리고 안규빈 학생도 확인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간단하게 해당 상태와 값에 대한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과제를
확인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는 점수 있는 과제도 낼 수 있어요. 점수 있는 과제는 점수를 입력한 다음에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러닝 학습 자료실도 새로워진 클래스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부분인데요. 동일합니다. 이제 자료실 과제는 이제 모든 과제에서 과제 만들기, 그다음에 자료실 과제, 이 부분이 러닝 학습 자료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자료 첨부하기를 클릭하시면 선생님께서 만든 자료를 첨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서 자료나 커뮤니티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데 자료실 과제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퀴즈나 학습 자료를 학생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직접 이렇게 만들거나 출판사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든 자료를 첨부하거나 해서 과제를 낼 수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 자료는 전국에 계신 선생님께서 만든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네, 미리 보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본문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네, 이미지도 첨부 가능하고 이렇게 미리 답을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생님들께서 과제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신다면 채점 절차를 서술형 빼고는 다 건너뛰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과제 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제 배부를 하면 이전에 저희가 수학형 과제, 일반 과제를 본 것처럼 과제에 대한 과제 상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의 마감 일시가 언제인지, 그리고 배점은 5점인데 제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클래스팅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과제는 내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알기 쉽게 짧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또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연수 영상도 역시나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팅은 앞으로도 계속 기술로 배움을 연결하고 가속화하는 클래스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까지 클래스팅의 양혜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